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의 외로움과 새로운 친구 만들기인데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28%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런 외로움은 더욱 심해졌죠. 자녀들은 바쁘고 오랜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도 줄어들면서 말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젊은 사람들처럼 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니어 시기는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신 5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두 현실적이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취미 동호회와 평생학습 참여하기.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취미 동호회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민센터나 복지관, 도서관을 방문해 보세요. 요즘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서예, 그림 그리기, 요가, 탁구,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등등 말이죠. 만약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다면 언어 배우기도 좋아요. 영어 회화나 일본어, 중국어 배우는 모임들이 많거든요. 아니면 등산 동호회나 사진 동호회처럼 야외 활동도 있고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2019년 제런탈러지스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니어가 정기적으로 취미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해요.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대화 소재가 풍부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되죠. 또한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료애가 생겨나요. 여기서 주의할 점과 팁을 알려드릴게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첫 몇 번은 어색할 수 있는데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참여해 보세요. 보통 3-4번 정도 만나야 서로 편해지거든요. 또 한 가지 팁은 활동 후에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진짜 친해지는 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두 번째 방법, 자원봉사 활동 참여하기. 자원봉사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1365 자원봉사 포털이나 VMS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시스템에 가입해 보세요. 온라인으로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가까운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돼요. 어떤 자원봉사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독거노인 말벗 되어드리기, 환경정화 활동, 복지관에서 급식 봉사, 동물보호센터 도우미, 병원 안내 도우미 등 정말 다양해요. 본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자 출신이시라면 학습 멘토링을, 의료진 출신이시라면 건강상담 봉사를 할 수 있죠. BMC 제리애트릭스 2018년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자원봉사 참여는 사회적 유대, 강화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먼저 공통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돼요. 또한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보람과 성취감이 자신감을 높여주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대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죠. 무엇보다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대체로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날 확률이 높아요. 주의사항과 팁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단발성 활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정기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면 활동 전후로 다른 봉사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사를 나누다 보면 친분이 깊어져요. 세 번째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활용하기. 요즘 많은 시니어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해 보세요. 지역별, 취미별로 정말 많은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시니어 모임이나 등산 동호회, 요리 레시피 공유방 같은 곳들이죠. 네이버 카페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니어 전용 카페들이 많아서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여행 후기를 공유하거나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 친해질 수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활용해 보세요. 특히 지역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는 오프라인 모임 정보도 많이 공유돼요. 유튜브도 좋아요. 관심 있는 채널에 댓글을 달면서 다른 시청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저널 오브 에이징 앤드 소셜 팔러시 2020년 연구에서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 소통을 통해 연락망을 유지할 때 외로움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온라인의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편안하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소통할 수 있죠. 또한 글로 먼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처음 만나는 어색함도 덜하고요. 다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개인정보는 함부로 공유하지 마시고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시는 걸 추천해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온라인에서 친해진 분들과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 진짜 친구로 발전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확장하기. 기존 인맥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자녀들의 친구 부모님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시거나 친척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의외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동네 축제에 참여해 보시고요. 마트나 공원에서 자주 마주치는 분들께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경로당이나 노인정도 좋은 만남의 장소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장기나 바둑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산책길에서 다른 반려동물 주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공통의 화제거리가 있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에이징 앤드 멘털 헬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자녀, 친척, 이웃과의 정기적인 대화와 방문이 외로움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해요.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이미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의 소개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믿을만해요. 또한 공통분모가 있어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의존적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가족이나 이웃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팁을 드리자면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드리거나 여행에서 가져온 선물을 드리는 식으로 먼저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돼요. 다섯 번째 방법, 정서적 지지 그룹과 상담 모임 참여하기.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을 가진 분들과 만나는 것도 깊은 우정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상담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소모임도 좋아요. 성당의 레지오 마리에나 교회의 구역 모임, 절의 신도회 같은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암 환우회나 당뇨 환우회 같은 질병별 모임도 있어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끼리 만나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져요. 독서 모임이나 영화 감상 모임도 좋은 선택이에요. 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클리니컬 인터벤션즈인 에이징 2016년 연구에서는 노년층 전용 상담이나 지지, 그룹 참여가 스트레스 감소와 사회적 연결감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어요. 이런 모임의 장점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어서 진정한 우정이 형성되기 쉬워요.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주면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밝고 긍정적인 면도 함께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팁을 드리자면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에 가는 거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꼭 기억해야 할 마음가짐. 지금까지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첫째,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젊을 때와 달리 이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면 충분해요. 둘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엔 어색해도 꾸준히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셋째,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조심스러워지는데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넷째, 과거의 친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와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친구만의 장점이에요. 친구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문자를 보내보세요.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도 쉽게 연락할 수 있잖아요. 서로의 기념일을 챙겨주세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을 기억해서 축하해 주시면 상대방이 정말 고마워해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는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계절마다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는 약속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세요. 좋은 일만 나누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진짜 친구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상대방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세요. 클로징.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 어떠셨나요? 취미 동호회 참여하기, 자원봉사하기,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하기, 가족과 이웃관계 확장하기, 그리고 정서적 지지 그룹 참여하기까지.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또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여유가 있지 않나요? 외로움을 느끼시는 모든 시니어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용기를 내서 한 발짝씩 나아가시면 분명히 따뜻한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시니어 라이프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